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때문에 이혼 선언을 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남편에게 너네 엄마가 미친년이라 이혼할 거라고 대놓고 말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나 있고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희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총각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인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점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싸워주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더 기고만장했겠죠. 시어머니는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누가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계속 잘못을 하는 것은 판단력이 모자라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 사촌동생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고 결혼식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어머니께 대신 축의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붙였는데 이때 저는 천하에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참 어이가 없던 게 어른에게 계좌로 돈을 붙인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는 말씀을 하시며 다시 한 번만 그딴 행동을 하면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임신 중이고 남편은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제가 한 말은 전부 말대꾸일 뿐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돈을 더 붙여야지 축의금 낼 돈 10만 원만 붙이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본인이 화난 부분에 대해 말을 할 때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도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야겠냐는데 내가 그랬어?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은 몰랐냐고 하더니 어른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건 잘못이라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빨리도 전화한다. 네가 전화가 없어서 내가 땡땡이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전화를 했어야지. 이러셨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의금을 적게 한 것이냐, 시어머니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이 잘못이라면 현금을 찾아다 직접 갖다 드렸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멍하게 있다가 씻고 나서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마음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을 하고 제가 사과하기를 바랬죠. 아랫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뭐라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면 저는 사과를 했죠. 제가 사과를 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한 얘기들을 또다시 들먹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사과를 했던 일이니 시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지인들 며느리가 다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는 시댁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냐는데 제가 또 안 한 건 뭐가 있다는 건지 뭘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잘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잘하지 못한다는 말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로 바뀌더군요.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화가 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자연스럽게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신우들이 참 잘한다고 저와 비교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신우들은 본인들 친정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신우들은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고 반찬을 해온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신우들을 만나서 가만히 보면 신우들은 먹기만 하고 앉아 있다가 냉장고를 뒤져가는 게 전부였죠. 오죽하면 둘째 신매부가 본인이 민망해서 가끔 설거지를 하겠어요? 작년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날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기어코 제 동생 결혼식에 오셨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두 분이 오셔서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가셨습니다.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 추운 날씨에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뭐라고 하더군요. 동생 결혼식을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이 동생 결혼식장에서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걸 제가 봤다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남편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인 후에야 마지못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제 동생 부부가 인사를 오지 않는 것이 잘못이랍니다. 시부모님이 결혼식에 가주었으면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은 그런 예의도 모르는 집안이라는 것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따졌더니 남편은 또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그럼 시부모님께 찾아가 인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결혼식장에 찾아온 하객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감사를 하냐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따졌더니 남편은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하는데 또 할 말을 못 찾겠더군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정말 폭발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막말을 하고 이혼하자고 한 것은 저희 할머니 장례식에 왔다 간 시어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은 장례식장에 다녀가셨는데 그 후에 또 저에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차비를 안 준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안을 들먹이면서 그런 예의도 모르냐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내 동생 결혼식도 그렇고 할머니 장례식에도 5만 원 냈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시냐고요. 안 오셔도 된다는 거 기를 쓰고 오신 이유가 이런 생트집을 잡으려는 거였냐고 했죠. 어머님이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드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서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맞다고 했죠. 이혼하는 이유는 어머님 때문인 줄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효자 아들이랑 효녀 딸들 효도 받으시면서 사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비아냥거린 거였거든요. 작년 말부터 신우들과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신우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하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못 참겠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지적한 것들 중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이 있냐고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그렇게 미친 사람인 걸 모르고 나한테만 뭐라고 한 너도 너네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하니까 또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짐 챙겨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전화했을 때 저는 또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제가 분란을 일으킨 건데 뭘 잘했다고 이러냐더군요. 그래서 너네 엄마가 미친년인데 너는 너네 엄마 편을 들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당장 친정으로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어쩔 거냐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데 너 같은 미친놈이 우리 땡땡이 아빠라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잘못했다는 말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 자네는 뭐 했고 바깥 사돈은 뭐 했냐고요? 그런 집에 다시 못 들여보낸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계속 저에게 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혼에 대한 마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바뀔 뿐도 아니고 남편도 바뀔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면박을 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에게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쓰니님을 못 살게 군 것을 보면 쓰니님은 시댁에 잘했나 보네요. 얼마나 트집 잡을 것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생트집을 잡았을까요? 그런 미친 여자를 엄마라고 편드는 남편 지능은 도대체 얼마나 낮은 걸까요?